you're saying. We took a hit, and I don't know if we were saving. You don't see what I see, trying to make up with apologies, yeah. It's hard to tell the truth, but I just don't know if I'm even still in love with you. Are we falling deep, or are we just pretending? Would you set me free if the world was ending? Yeah. Are we meant to be, or are we just pretending? Would you stay with me? 안녕하세요, 소모토건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ES300H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염창동에 살고 있고요. 렉서스 ES300H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는 렉서스 ES300H 21년형 6월 출고를 했고요. 제일 높은 등급인 이규제큐티브 등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출고한 지 한 2달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대략 한 6,000km 조금 못되게 탔었습니다. 2달 동안 6,000km요. 네. 굉장히 많이 타셨네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료비를 아끼려고 샀는데 연료비는 그대로고 주행거리만 늘어났습니다. 주위에 태워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제가 약간 너무 주행을 하고 싶으니까 운행감이 좋아서 오히려 더 그래서 마일리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액은 제가 지금 이규제큐티브 등급 기준으로 6,710만 원이고요. 원래 렉서스가 프로모션 할인을 잘 안 해주는데 9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조금 드물게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당시에 했을 때 250만 원 할인 기준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정말 좋은 조건이었던 게 엔진오일 쿠폰을 20장을 20년으로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20장이요? 예. 20장이면 그게 현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고, 사실 운행할 때 제일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오일인데 그거를 뭐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총 시위 등록세 포함해서 한 6,900만 원? 한 7천만 원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선수금 50%를 걸고 나머지 50%는 도요타 파이낸스로 2.6%로 해서 60개월 할부로 하고 월 한 5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는 얼마 나오고 계신가요? 보험료는 S사 다이렉트로 해서 제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가 대부분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이 연비인데 공인 연비가 17.2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에코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밟아대는 것도 아니지만은 급정거 가속을 안 하는 것만으로 지금 누적 연비는 한 22, 23을 찍고 있고요. 네. 지금 연비가 좀 많이 유난히 잘 나온 거긴 한데 시내 그다음에 고속 5대5 정도로 그렇게 한 기준입니다. 그래도 네. 대부분 보시면은 한번 못 밟아도 최소 다 20은 다 넘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컨트롤을 못해도 20은 넘을 것이다. 네, 진짜 고속도로에서 나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막 밟는다. 뭐 그래 해도 뭐 18, 19는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반 노멀 모드라고 하시면은 네. 20은 기본으로 다 넘으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시는 분들이 달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독삼사라든가 네. 간혹 이제 다른 차분들은 아, 나 오늘 얼마나 밟았다 이런 거를 좀 자랑을 하시긴 하는데 저희 동호회 분들은 네. 다 연비 자랑을 하세요. 연비 인증해서 아 오늘 연비 20 몇 나왔어요. 뭐 하다못해 좀 오바긴 하지만 순간으로 뭐 30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 연비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재미로 이제 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비가 장점인데 장점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점 중에 또 이 차량이 6천만 원대인데 수입차 치고는 정말 옵션이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옵션이 나중에 단점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통풍, 뭐 열풍, 열선 핸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의 반자율 주행, 저기 전동 트렁크, 워크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 양쪽 다 메모리 시트 3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옵션은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옵션들도 많은가요? 네, 뒷자리에도 저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은 그 온도 조절하는 거하고 후방 이제 전동 선쉐이드 조절하는 것도 다 있고요. 컵홀더도 히든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또 외제차들과 비교했을 때 네, 맞습니다.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렉서스 하면 생각나는 정숙성, 장고장 안 나고 튼튼하고 그런 게 실제로 보면은 동호회 보면은 어떤 좋은 차라도 좀 크리티컬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거의 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마이너한 이슈들로 약간 그런 감성적인 불만에 대한 많으시지 어디 터졌어, 어디 뭐 고장났어 이런 거는 저희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확실히 좋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차주님이랑 저랑 얘기할 때 나온 얘기긴 한데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이 네. 울고 먹는다. 아, 진짜 아까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렉서스가 사실 도요타하고 같이 있기도 하지만은 에이스 센터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수입차 네. 기준으로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1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정말 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한두 달씩 걸리는 경우도 봤는데 네네. 저희는 하면 웬만하면은 뭐 일주일 이내 다 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 경정비예요. 진짜 저희 동호회도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AS 그 메카닉 분이 정말 할 일이 없다. 다 평화로워요. AS 분위기가 다 좋고 그래서 네. 그만큼 다 사람들도 전자느시고 그만큼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게 그만큼 또 차량 자체가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제 기준인데 렉서스를 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운전이 되게 젠틀해집니다. 그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밟아대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리 잘해봤자 T맵 점수 있잖아요. T맵 점수 기준으로 90점 초중반이었어요, 사실. 근데 렉서스를 하면서 이제 100점을 찍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주분들이 막 네. 이렇게 바른다이 알고 연비에 좀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들 조심하게 운전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일본 차라는 프레임 때문에 트집 안 잡히려고 네네. 더 조심하고 매너 있게 운전을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좀 크라숑도 울리고 되게 뭐 좀 XX야.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렉서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운전 매너가 좀 젠틀해지고 좀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밟아서 이거를 조금 고치고 싶다, 렉서스 추천드립니다. 얌전해지니까. 좀 이제 그렇게 되게 돼요. 근데 아까 부산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안 그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흥분하고 말하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으니까 어설프게 서울말 쓰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약간 요즘은 정체성을 좀 잃어가고 아, 있긴 그렇군요. 합니다. 예. 갑자기 지금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정말 모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차 다른 리뷰를 하는 거 봤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기를 뭔가 하나 특출난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기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라든가 옵션이 완전 뭐 S등급이고 독일차 같은 경우에 뭐 주행성이 쫀쫀함이 S라고 한다면은 일본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S등급은 사실 없지만은 전부 다 A나 A뿔이나 A는 다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난함이 끝판이고 정말 오랫동안 친구같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좋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종합적인 밸런스가 정말 뛰어난 차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옵션은 정말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저희 동호회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앞에 모니터가 터치 스크린이 안 돼요. 터치패드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올해 샀으니까 21년형을 샀는데 21년형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하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이거를 터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만족하는 편인데 네. 이전에 분들은 이거를 이제 순정 내비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터치를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엄청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후진이 안 되는데 후진 카메라 화질이 후방 카메라. 좀 구립니다. 그래도 차가 6천만 원대 차인데 네. 이 화질은 너무 아쉽다. 사실 화질 자체는 저도 객관적으로 봐도 약간 90년대 비디오 화질이긴 합니다. 90년대 비디오 화질.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네. 좀 뭔가 아쉽긴 한데 사실 후진하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합니다.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UD가 있긴 한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있으나마나한 HUD고 이유가 뭐죠? 보통 요즘 HUD가 운전자 시선에서 내비 방향성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 연동이 1도 안 돼요. 단지 지금 이제 네. 속도만 나오고 순정 내비가 아틀란인데 아틀란하고 연동이 됐을 때 하다못해 제한 속도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HUD는 그냥 폼이다. 그 다음에 이 터치는 이번에 9월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에 다 개선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음에 사실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터치가 된다는 점. 네. 근데 HUD랑 연동이 안 되는 건 좀 불편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단점이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가 지금 이게 컵홀더인데요. 네네. 이거 2개 빼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이나 방향제 같은 거를 놓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풍구 앱을 설치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송풍구 파손 위험이
위험도 있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석 거치대를 꽂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 방향제 같은 경우도 여기 마땅히 놓을 데가 없어서 뒤에 후방석에 제가 컵홀더에 제가 설치해놨어요. 아, 방향제를. 예, 지금 실내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네. 거치할 때가 정말 어중간하다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동호회 분들 공통적인 좀 약간 불만 사항이에요.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 보였거든요. 아, 아닙니다. 근데 컵홀더가 되게 웃기게 돼 있네요. 컵홀더가 이게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운전 쪽이 약간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텀블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놓으면 2단으로 아, 이렇게 그러네요. 네,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장점이긴 하죠. 나름 좀 디테일하게 예, 맞습니다. 편리하게 만들어둔 것 같은데 위치가 나눠져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만약에 뭐 썸녀가 앉아있다. 좀 애매해요. 이렇게 완전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너무 분리되니까 선 긋는 느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플라스틱 잡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속대는 안 나는데 80 이상 이제 올렸을 때 약간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앞에 6세대나 6.5세대에서는 잘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7세대 약간 플라스틱 뭔가 설계 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뭔가 보조바지 탁 털리는 그런 소음이 좀 간헐적으로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가서 좀 많이 잡은 편인데 다른 차주분들은 좀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불만이 많으신 편이에요. 렉서스뿐만이 아니고 간혹 다른 수입차에서도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렉서스가 아무래도 정숙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차량 자체가 또 조용하고 네. 이미지 자체도 원래 정숙하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 그러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거 많이 지금 좀 옅어졌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 사회적 시선이 아직 일본 차에 좀 관대하지 않은 거는 그것도 약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오히려 더 너무 조심하려고 하고 물론 아까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일본 차에 괜히 좀 트집 안 잡히려고 더 조심하게 해서 저는 다행히 없는데 네. 간혹 이제 피해 사례를 보면은 이제 네. 술 먹고 일본 차라서 약간 끓은 것도 있으시고 차선 끼어들기라든가 그런 거에 일본 차에 대해서 더 좀 눈에 불을 켜고 하신다라든가 사실 그런 문의도 저희 동호회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충분히 위반 안 하고 또 젠틀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좋은 차를 안 고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전혀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 네. 그것 때문에 안 살 이유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이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평소에 이제 제가 또 주말마다 야구를 하고 있어서 주행거리가 많은 편인데 네.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사실 현기차를 제외하면은 일본 브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 독일 브랜드를 배제를 하게 됐고 독삼차를 배제해서 이거를 했는데 샀다고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야, 왜 렉서스 샀어?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는 BMW 사시는 분들은 야, 벤츠 가지 왜 BM 가? 뭐 어떤 반대 경우도 있고 렉서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샀다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살바 절대 그런 얘기는 1도 없었고요. 그래요.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정말 좋다고 하셨고 오히려 가격이 6천만 원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셨죠.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오래 탈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제 좀 5년도 못 채고 좀 짧게 기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좀 길게 오래 좀 튼튼하게 타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차라서 이거 뭐 어쩌지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상 안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신건강상 피곤하죠. 왜냐면 이게 어떤 차량도 만약에 뭐 법규 위반을 했다라든가 그러면 고지서를 먹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일본 차라서 괜히 더 이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웃긴 게 자기가 위반해서 고지서를 먹어도 네. 내가 잘못한 생각이 아니고 일본 차라서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예민하면 또 신경이 엄청 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동호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차선을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선에서는 원래 안 돼서 신고를 당했는데 보통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위반을 한 거라서 그쵸. 그거를 이제 신고를 당한 건데 이게 일본 차라서 더 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아예 처음부터 안 사시고 좀 그런 걱정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또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면은 네. 현대기아차 좀 제외하고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요타하고 혼다 브랜드만 거의 남지 않습니까? 네. 캠리, 아발론, ES300 이거를 이제 막 많이 비교하는 콘텐츠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엔진 같고 뭐 골격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ES300이 캠리나 아발론에 비해서 왜 2천만 원이나 비싼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걸 보고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랜저 2.5하고 뭐 네. G80 2.5와 같은 것도 아니고 현대이즈 브랜드하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차이가 나듯이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렉서스라서 분명히 그 차이가 가지는 감성적인 부품의 퀄리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거를 2천만 원이나 더 주고 캠리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왜 ES를 사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또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차를 선택하시는데 정말 많은 요소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이제 현대기아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편안한 옵션, 그리고 공간을 정말 잘 뽑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현기차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독일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독일차 특유의 이제 주행 감성이라든가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세팅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다 너무 무난해요. 무난하고 편안하고 오랫동안 고장 없이 탈 수 있는 차. 사실 저희가 뭐 현기차를 사든 독일차를 사든 특히 그런 차량을 살 때 뭐 한국이 좋아 독일이 좋아 국가를 보고 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차가 좋아서 산 건데, 물론 저도 일본을 좋아하는 점은 좋고 싫어하는 점은 싫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유난히 일본 차에 대해서는 너무 프레임이 뭐 외색이다 친일이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저는 사실 일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뭐 싫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렉서스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택지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렉서스 다른 차주분도 있고 저도 그렇겠지만은 저희도 항상 방어 운전, 안전 운전, 매너 운전 할 테니까 렉서스나 다른 일본 차에 대해서 편견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렉서스 카페에서 혹시 대표자로 선임되셔가지고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조금이라도 좋은 차를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사실 있고요. 제가 뭐 해서 그렇게 뭐 크게 바뀐다고는 안 하지만,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네. 가장 일반 차 리뷰에 대해서는 널리 네. 알려져 있는 서우토반 아이고. 채널 해가지고 네, 네. 조금이라도 그런 인식이 바뀌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덧붙여서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네, 이 정도에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다 안전운전 하시고 빨리 네. 코로나가 하루빨리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다양한 차량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